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지난 한 2주 동안 거의 이 방송을 갖다가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진짜 한 2주 만에 실질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호전이 된 상태라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라가 지금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아가야 될지 이런 몇몇 가지를 좀 짚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4년 4월 10일은 국내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망국적인 제22대 국회가 지난 4월 10일 날 모종의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과 부패로 조작된 결과가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불법 부정 조작으로 인해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국회 형태가 탄생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회가 주도하는 입법 독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대선을 불복하는, 즉 윤석열에게 0.73포인트 차로 져버린 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세력들, 그리고 촛불, 횃불을 들고 설치고 다니는 민노총들과 같은 촛불 세력들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매일같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그러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들은 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자 바로 친북 세력 그리고 종중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세력들이 걷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들판에 불이 번져 나가듯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 간첩단이라고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것들은 본류가 아니라 깃털, 그야말로 말석에 있는 쪼무레기들 몇십 명이 잡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간첩 세력들은 이미 사회와 우리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구석구석 손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광범하게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간첩 세력들, 간첩 조직 전원을 검거한다는 것은 마치 속수무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국회에서조차 간첩을 잡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정말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을 제정해 두고 있고, 또 이런 간첩들이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국회의 비서관이다, 보좌관이다, 혹은 국회의원으로 그 자리를 점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야말로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대남 공작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촛불 세력들을 조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력들을 지하에서 오랜 세월 확장해 오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들을
드러나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 자신이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마수거리에 지금 걸려서 그들과 함께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처럼 지하에서 지상에서 암약해 오고 반대한민국 세력의 일원이 되어서 반국가, 국가 체제 전복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북한 공산 괴뢰 정권의 하수인들인 북괴 치하에 처해 있는 대남 공작원이다. 혹은 북에 살고 있는 북의 주민이다. 라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잔인무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당시 대외적으로 그들의 마각을 드러냈던 이와 같은 촛불 세력들은 북한 괴뢰 집단이 1950년 6월 25일 물리적인 도발 전쟁을 시작하여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하고 또 이어지는 전쟁 기간 동안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들 근 300만 명에 달하는 그들의 지원을 받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영토 휴전을 하게 되는 것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자제하면서 휴전 이후에도 북한 괴뢰 도당들은 속으로는 전쟁을 개발하고 전쟁을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남쪽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땅굴을 파고 대남 사회를 교란시키며 최근 들어서는 금융 해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소위 말한 주체 사상이 입각하여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민족해방 자주통일 노선을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노동계와 교육계의 그리고 공무원 조직까지 거지거반 거의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런 촛불 체제로 촛불 세력으로 바꾸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북이 그렇게도 염원하고 있는 적화통일, 새빨간 공산주의 사상으로 한반도 전역을 물들여 버리겠다고 하는 그 김일성 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가열찬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런 전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두 정권을 무너뜨린 그 실력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또한 무너뜨리고자 파괴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움직임은 조금도 둔화되지 않고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들은 부정과 불법, 조작 선거로 장악을 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그들의 전위 조직인 민노총 조직으로 하여금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의 정신을 감염, 세뇌시켜서 정부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나 국회에서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열심히 하여 이와 같은 공산 침투 조직들이 촛불 세력을 빙자하여 열심히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는
군중 집회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를 맹비난하고 반대만 하고, 그리고 법도 역시 국회에서 정부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로운 법은 전혀 만들지 않게 하고, 또 정부에게 필요한 법들은 못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하나하나씩 29명이나 탄핵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산하의 기관장들과 공무원들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호구지책으로 공무원의 삶을 이어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29명이나 되는 기관장들을 공석으로 만들어서 거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초비상위기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거의 실신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강산을 왜 무엇 때문에 저 북의 승냥이들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들은 이 온상이 되는, 즉 대한민국 체제를 북에 헌납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전부터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공작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제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높이겠다고 하는 허울 좋은 선전 광고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전투표제를 조직하고 실행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머리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그 사전투표 제도에 저희가 원래 원천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합법적인 법으로 통과가 되면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 자유민주공화국 체제가 균열이 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마치 합법적인 선거로 포장을 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부정선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힘이 있는 조직으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활용을 하였고, 이 선관위의 장들은 바로 사법기관의 재판관들이, 즉 법관들이 이들의 장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나 감사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전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처럼 북의 지령을 받는 공산 세력들의 이런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압력과 그리고 살라미 전법으로 이 사전투표 제도를 한 칸씩 한 칸씩 전진해 와서 결국에 합법적으로 국회 법으로 통과를 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투표제도가 완전하게 공산 세력의 조종과 그들의 조작에 의해서 점령당하게끔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이와 같이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서 지금 병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거의 시체가 되어가는 신음만을 하고 있는 상태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참하게 망가진 국가의 현실을 극복해 보고자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을 발동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라의 국법 질서를 바로잡고자 이번 계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 이런 곳을 잠시 군을 동원해서 급습하는 형태를 취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이 조용히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특히나 성관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연수원 지대를 습격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중요한 단서, 즉 부정선거를 조작해내는 이 불법 조작 부정의 달인들, 그 조작 기술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체포하게 되었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파견한 이런 간첩들, 즉 이런 컴퓨터 기술들 또 해킹 기술들이 탁월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데려다 놓고 이러한 불법 부정 행위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에만 불법으로 간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실행되어 왔던 각국의 선거에도 비밀리에 참여를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고 친중 정권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선거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선거의 원흉인 중국의 조직원들, 중국이 파견한 이 간첩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 척결을 하고자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망언과 극언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마치 하수 처리장에 그 썩은 물을 배출해내듯이 마구마구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국가 세력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인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해버렸고 법도 지들 멋대로 바꿔버리면서 탄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데는 3분의 2가 되는 200명이 필요한데도 일반적인 국무원이다 하면서 150명 선으로 해갖고 지들 멋대로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몰아서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기소해서 감방에 쳐넣겠다고 지금 호언장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 좌익 세력들, 친북, 친중 세력들의 이런 정말 몰상식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국민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와 같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조차 바로 국가 1급 군사 비밀 지역인데도 이 지역을 항공 촬영까지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사태가 종결되고 나서 국법을 다스려서 이들의 죄를 엄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위협 공갈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마치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는 이런 짓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치 북한 괴뢰도당이 대남 공작 부대를 통해서 난파시키는 무장 공비들이 할 수 있는 짓을 지금 경찰을 동원해서 공수처를 동원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그리고 정말 무작위적인 막무가내의 이런 버릇없는 행동을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근본 비상계엄령에 대한
내란죄다, 내란 수괴다라는 제목을 씌워놓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란 제목만 쏙 빼버리고서는 계속해서 이 가짜뉴스 기레기 언론들 통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는 정말 오명을 씌우면서 이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서부지법의 그 이상한 그 여자 하나 있었죠. 뭐 성씨가 차씨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구속을 시켰는데요. 이것들은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북의 대남 공작기관 내지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북이나 중국으로부터 지금 약점이 조성되어서 그 약점으로 인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헌법재판소 역시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이들도 역시 촛불 세력에 전임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세력들, 중국 공산당들의 직간접적인 그런 그 저인망의 포섭 그 덫에 모두 걸려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이런저런 이유로 대가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지금 행동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리고 대한민국을 북에다가 중국에다가 헌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서부지법 담당 판사가 이런 아주 쉽게 구속을 허가해버렸죠. 이들 모두가 촛불 세력이고 친북, 종중, 친중 세력들입니다. 특히나 서부지법 법원 건물 내부에는 그 이상한 그 피해 제사 의식을 행하는 아주 기괴한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공산 세력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서부지법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국회,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원, 언론, 방송 이 모든 것들이 한 통속입니다. 친중 세력이고 종중 세력이며 동시에 그 중에선 친북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끼리 짜고 치는 이런 판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고함을 친들 공허한 광야의 그 외침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과 망신을 주면서 지금 대단히 신이 나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부정선거를 척결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이 자유우파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자유우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꿀먹은 벙어들에 지나지 않고 이들에게는 어떠한 저항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섬멸코자 하는 전투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하나조차 보좌하지 못하고 지지 성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절대로 어떠한 신뢰도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 혼자 지금 뼈가 녹고 피가 녹아지는 이런 피눈물 나는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지금 국민의힘당의 저자들 보십시오. 과연 저자들 가운데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는 종북 세력들, 종중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지금 우파 진영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정서에 근거한 것이 아닌 북한 괴뢰 집단이 사주하고 있는 저 간악한 촛불 세력들이 6.25 전쟁을 이어서 지금 연장전을 한 끝에 승리한 것으로 스스로도 지금 도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 자 지금 북한 괴뢰 집단, 대남 공작기관의 하수인이고 그들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북의 지령을 현재까지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북한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바로 미군조차도 철수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고려 연방제, 즉 연방제를 통한 통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국호를 갈아타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견고한 한미혈맹 동맹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한미일 삼각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짧은 시간 내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 당시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당시 화폐 가격으로 68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었고 그리고 178만 9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한반도에 보내어서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나간 세월 대략 한 80년 동안 미국 덕분에 잘 살아왔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존재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미국의 협조와 동맹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이 현실화되고 정권의 찬탈되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배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국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이 난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생각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들이 직접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20대, 30대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곁들이고 또 미중 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씩 짚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